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만남 TV의 주만남입니다. Just keep buying. 그냥 사세요. 네. 테슬라는 그냥 사셔야 됩니다. 그냥 사시면 됩니다. 뭐 댓글에 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소리 많이 적으시는데 지금은 그냥 사셔야 됩니다. 뭐 제가 영상에 봤을 때 계속 그냥 사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기업 펀더멘탈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올해 자율주행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약 5,000대 네, 이거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겁니다. 뭐 한 번에 사시든 매일 한 주씩 나눠서 사시든 어쨌든 지금 그냥 300불 언더고 200불 초반까지 가고 있는데 그냥 사시면 되고요. 기다렸다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다렸다 바닥을 못 잡으실 거면 한 번에 사셔도 되고 매일 한 주씩 사셔도 되고요. 각자의 그 재정 상황에 맞게 그냥 계속 대응하셔서 사시면 됩니다. 2025년 4월 6일이고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올렸던 영상의 충격적인 댓글이었습니다. 테슬라를 뭐 로봇 회사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파는 회사도 아니 그냥 차 파는 회사랍니다. 근데 이게 시총 1인데 2위부터 10위까지 시총이 다 닿았는데도 모자르고 그만큼 높은 시총이고 그리고 심지어 인도량도 떨어지고 마진도 떨어지고 네 그냥 차 파는 회사고 하고 무엇보다 로봇이고 자율주행을 팔아서 이윤이 나올 때는 아직 멀었죠. 일단은 자율주행이 6월부터 시작되면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팔았던 게 일단은 지금 뭐 매출에 포함이 안 되는데 이거 만약에 하는 순간 바로 매출로 직결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윤이 남을 때 만약 이윤이 주가에 포함이 되면 주가는 이미 우주까지 가 있겠죠. 그때 타시겠어요. 투자라는 건요. 1년, 2년 그 기업을 보고 3년, 4년 앞을 보고 그 장밋빛 미래를 보고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업의 펀더멘탈을 끊임없이 추적을 하는 겁니다. 주가 시총 그러니까 시총 엄연히 말하면 이 주가의 흐름은요. 사람의 여러 가지 이제 변화에 따른 움직임에 불과하고요. 무엇보다 테슬라를 그냥 차 파는 회사라고 하는데 네, 미국의 자율주행 그러니까 테슬라를 모는 사람, 한국의 테슬라를 모는 사람들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냥 차를 산다. 선택지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댓글이고요. 제가 볼 때 이거 영상도 안 보고 그냥 썸네일만 보고 단 것 같은데 네, 이해가 안 되는 댓글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월에 오스틴에서 감독 없이 완전 자율주행하는 테슬라가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합니다. 연말까지는 미국 여러 도시에서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거 시작해서 FSD가 감독판이 아는 게 풀리기 시작하면은 테슬라의 그 이제 FSD 비용이 매출로 잡히고요. 매출로 잡힌 당은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으로 싹 잡힌다는 겁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승용차의 유용성이 하룻밤 사이에 대략 3에서 5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는 효과입니다. 이게 해서 미국의 오스틴을 시작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전역에 쭉 풀리기 시작을 한다면은 굉장할 겁니다. 뭐 주가는 뭐 걱정이 없을 거라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주가가 빠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먼 미래에는 주가는 오른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없었던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올해 돌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이 참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AI에서 베타 버전 이후 감독 모드로 총 36억 마일 이상 주행. 예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한 60억 마일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일단은 감독 모드로 총 36마일 이상 주행을 했고요. 24년 한 해에만 21억 6천만 마일을 주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위에 있는 이 주행 데이터가 쭉 오를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6월이 참 기대됩니다. 지금 버전 13 버전도 사람들이 엄청 좋다고 하는데요. 14, 15 그리고 오스틴에서 시작되는 뭐 자율주행 시작 이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배송량 딜리버리 떴는데요. 네, 뭐 미스가 났습니다. 생산량은 36만 대 그리고 딜리버리가 33만 대. 이거는 정해진 미래일 수밖에 없는 게 모델 Y 신형이 나왔기 때문에 네, 공장에 100%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신형 나오는데 누가 구형을 사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고요. 에너지 사업은 네, 승승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볼 수가 있고요. 2025년에 이제 올해 4월 22일 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주총이 열릴 예정이고요. 기대가 됩니다. 어떤 멘트와 어떤 발언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그래서 일단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56%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보시다 눈으로만 봐도 24년보다 24년 2분기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차지했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상하이 메가팩 3월 21일부터 첫 수출을 시작을 했다. 네,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매출도 이에 대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이미 그려집니다. 말에 갔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 엄청나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다시피 중국에서 13만 7,200대를 달성했습니다. 같은 걸 비교했을 때 13만 3,200대, 13만 7천, 그리고 10만 9천대. 그리고 이제 테슬라 모델 Y가 중국에서 베스트 셀링카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형이 엄청나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4분기도 정말 잘 팔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6월에 호스틴을 기점으로 자율주행이 폭발적인 성장.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미 폭발적인 성장, 자율주행에 대해서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올해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테슬라 모델 Y를 보기 위해서 줄을 엄청나게 섰다고 이제 본 사진이 이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차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약을 했다. 그래서 첫날 15,000대 정도가 이미 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들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1분기에 배송량이 작아졌다, 미스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신형을 다 기다렸던 이런 추세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테슬라가 이제 옵티머스 로봇 예약을 주문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가격 29,990불이며 배송은 2027년 말부터 시작됩니다. 옵티머스 올해 약 5,000대 정도 만든다고 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 좋은 포인트고요. 어쨌든 공장을 갖고 있다. 무조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옵티머스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영상입니다. 영상에 봤을 때 움직입니다. 걸음걸이도 많이 좋고 뒤에 보면 영상에 충전과 몇 대 옵티머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걸음걸이가 엄청나게 편해졌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요, 21년도에는 그냥 사람이 나와서 춤을 췄고요. 22년도에는 거의 걸음걸이가 조금 좀 부정확했잖아요. 23년에는 사람처럼 움직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놀란 거는 이제 전박이 물범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이 슈퍼차저 충전, 슈퍼차저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 세계를 깔아봤고 또 깔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엄청나게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슈퍼차저라 보시면 되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오게 되면 분명 로봇 충전의 수요는 폭발할 것입니다. 공장에서도 충전이 있겠지만 결국 일반 개개인 각 가정으로 가게 되면 이 충전 소요가 있을 것이고요. AGI 로봇이 각 가정이 보급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 그 다음 집 밖으로 로봇 이동의 확장이고요. 이때 필요한 게 로봇을 위한 충전 시설이다. 바로 슈퍼차저가 로봇을 위한 충전 시설로 또 변모를 하겠죠. 그때 되면 이 슈퍼차저가 스테이션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로드스터 시작했습니다. 로드스터는 일단 예약을 하면 560만 원을 신용카드로 선결제를 하고요. 10일 이내에 5천만 원을 계좌에 이체해야 됩니다. 이 예약금이다. 이 예약금이 5,560만 원. 이거 나오면요, 이 역시도 큰 매출적인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 기여를 할 것이고요. 많이 돈 있는 사람들, 슈퍼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놀라운 건요, 이 슈퍼카 로드스터가 나오는 반면 또 24년 4분기에서는 더 저렴한 모델을 포함한 신차 계획은 25년 상반기 시작을 목표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정말 비싼 로드스터 라인이 또 나오면서 가장 저렴한 또 모델이 신차가 나온다. 이 차량은 차스테 플랫폼의 측면과 현재 플랫폼의 측면을 활용하여 현재 차량 라인업과 동일한 제조 라인에 생산됩니다. 가장 저렴한 차도 나온다. 이게 충격적입니다. 가장 비싼 거와 가장 저렴, 그리고 옵티머스, 그리고 FSD 자율주행이 오스틴에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작년에 봤던 그 모델들도 슬금슬금 나올 거고요. 이번에 탄소 배출권 테슬라가 열심히 팔고 있는데 스텔란티스는 탄소 배출 크레딧을 테슬라부터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
매출에 또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관세, 금요일날 피바다가 됐던 게 중국이 맞불 관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관세를 시작했고요. 그 테슬라 공장을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크게 위험할 것인가? 네, 좀 나이브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별로 테슬라 공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 중국, 독일. 그래서 이번 관세 전쟁에서 테슬라는 비켜가지 않을까. 일단 주가는 같이 맞았지만은 네, 결국 가장 먼저 튀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 호재가 많이 넘치는데 관세 전쟁에서도 테슬라는 피하지 않을까. 다른 회사보다,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다른 핸드폰 회사보다. 네, 왜냐하면 공장이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그래서 좀 잘 피하지 않을까 하고 그냥 나이브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고 분석들 그 3명의 여성이 죽었거든요. 시스템 경고부터 사고 유발까지 겨우 2초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이 자율주행 위험상이 닥치면 즉시 모두를 종료하고 운전자에게 수동 제어를 맡기는데 논리적으로 내가 못하면 내가 해라는 말이 맞지만 이 논리가 가장 큰 문제. 즉 자율주행을 가다가 사고 나기 2초 전에 이제 운전자에게 돌렸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충돌 회피 기능을 한번 보시면요. 바로 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피할까요? 근데 중국의 여러 영상들을 보면요.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네, 이거 역시도 피합니다. 바로바로 슥슥 피하잖아요. 근데 샤오미 같은 경우는 2초밖에 걸리지 않다. 2초 만에 그냥 운전자에 넘기는 거죠. 테슬라는 이렇게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중간에 또 사람이 있었군요. 이 경우에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저도 피할 수가 없고요. 오토바이가 어떻게 이렇게 긴급하게 나오는데 피할 수가 있으며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실주행 데이터가 지금 쌓이고 있잖아요. 애초부터 FSD가 도입이 될 당시에는 영상에 있는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테슬라의 FSD 능력을 바탕으로 거기에 중국에 있는 영상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건데요. 현재 이 수준입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 격차가 어떤 기업보다 테슬라가 선두에 바짝 서 있다라고 선두에 이제 왕자에 딱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많이 빠졌습니다. 저도 두들겨 맞고 있고요. 두들겨 맞으면서 저도 역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단타도 해봤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찌라시도 따라 해봤고요. 했는데 저한테 제일 좋은 거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공부를 해서 주가가 오를 때까지 계속 돈이 생기면 그냥 사는 그 전략이 가장 좋더라고요. 사는 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영상에서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올 뿐이고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현업도 바쁘잖아요. 그냥 지금 주가가 빠질 때 10% 빠졌잖아요. 그냥 사서 사시면 됩니다. 왜? 기업의 펀더멘털은 이상이 없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뭐 테슬라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